네, 오늘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범위와 청문회 일정에 이견차를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야는 의사 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사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기로 했었는데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저희도 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 사실 국회 청문회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청문회 사무실 적선 현대빌딩으로 갔습니다. 본인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방어에만 좀 급급하고 있고요. 야당은 반대로 무차별적인 그 의혹만 제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당사자인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본인은 좀 소명의 기회를 좀 갖고 싶은 게 이제 당연할 텐데요. 예. 지금 이제 여야가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 청문회가 국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본인들이 지금 대신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좀 물어봐 달라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그 사람의 후보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도덕성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좀 물어봐 달라는 건데 예. 그런 책임을 스스로 지금 역할을 방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꾸로 또 후보자 입장에서 소명할 기회를 또 부여하고 갖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또 차단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야당은 이런 또 오해를 살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지금 수많은 의혹만 지금 제기를 해놓고 정작 소명하는 데 가서는 자기들이 검증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좀 자연한 꼴밖에 안 되는데요. 이미 지금 2주 동안에 쏟아지는 언론 보도만 해도 지금 몇만 건이 된다는데 그 정도 쏟아지는 언론 의혹 제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꼭 가족을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검증하고 따질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분명히 또 인식이 해야 될 게 이게 지금 검찰의 그 수사조사관실이라든지 또 재판장이 아니거든요. 청문회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정치 영역에서 하고 나머지 제기된 것들은 사법부로 넘겨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건데 예. 여기에서 모든 걸 하겠다는 그런 또 과욕도 좀 첨가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예. 법사위 오늘 10시에라도 만나서 청문 계획서 채택하고 바로 청문회 열면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일단 민주당 간사들은 다 일찍부터 와서 앉아 있었는데 좀 그림 들어왔던 걸 좀 보니까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쪽 의원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증인 문제죠. 오늘도 사실은 조간신문에 이제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두 가지 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어요. 자기 학교에 있는 그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2차례 했다는 내용,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논문 부정 제일 저자로 했던 장 교수의 아들이 조국 교수가 있는 법대에서 인턴을 해서 무슨 소위 인턴 프로그램 품앗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결국은 청문회에서 어떻든 증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증인 문제 중에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소위 가족을 부르는 문제거든요. 근데 가족을 안 부를 수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핵심적인 증인에 대해서는 출석한 전례가 있고요. 이전에 예를 들면 김태호 후보자 같은 경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형수가 나왔었고, 김황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누님이 나왔었고, 인사청문회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옛날에 온로비 사건 때는 김태정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연정희 씨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 얘기가 합리적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더 이상 많은 증인을 주장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의혹이 있는 이 조국 씨 딸의 이제 논문 문제, 장학금 문제, 인턴 경력 문제, 그리고 소위 가족 펀드라는 문제에 다 핵심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게 조국 씨 부인이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응도학원의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동생이기 때문에 가족을 그 두 사람으로 좁혀서 청문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오늘이라도 의결을 해서 5일 날, 6일 날 걸쳐서 하자라는 주장이 저는 합리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그 5, 6일 날 하면 송부 기간이 사실은 지나가 버립니다. 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합의가 되면은 그거를 조국 후보자가 설득을 해야죠, 증인들을. 예,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요, 네. 정 의원님. 방금 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이거든요.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도욱 의원이 북한에 지금 설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잠깐 우리 김다현 양과 설명을 했지만 법사위가 열리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없었는데 오늘 그 증인 채택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절차와 관련해서 서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장면 시청자분들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증인님 말씀 주시죠. 그 여태까지 한 번도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한 적은 없어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그러니까 법사위 전체로 따지면은 야당이 한석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과 야당이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90일을 끌 수 있다는 건데 인사청문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그 조항을 들고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적절치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오신환 대표 정도 주장으로 합의를 오신환 원내대표는 5, 6일이잖아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를 하면 7일부터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서로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증인들이 예. 그 5일 전에 송부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죠. 증인들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 합의를 보면 사실은 조국 후보자도 그렇고 여당도 증인들 나오도록 해야죠. 이미 일부 예를 들면 그 코랭크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합의한 증인도 후보자가 나오도록 협조를 못한다 이러면은 저는 화살은 후보자한테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그 오신환 원내대표가 절충안 뭐 수용을 해서 민주당이 여당이 수용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수용이 안 했을 때는 또 야당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보이콧을 할 일이 아니라 예.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그 많은 의혹만 부풀려 놓고 그 소명할 기회 또 본인들이 또 그 자리에 충분하게 그 따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갖춘 분들이 들어가서 해줘야지 이걸 그냥 보이콧 시켜 무산시키는 게 서로한테 지금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인 세법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건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뭐 국회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방기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알 권리를 또 빼앗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 저는 절충안을 받아주면 좋겠습니다만 아니더라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내, 딸, 어머니, 가족 모두 증인 양보하겠다 결단을 내렸다. 민주당에서 즉각 수용하고 바로 청문회를 법대로 진행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한국당이 이런 뭐 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희들 지금 아마 대담하는 거 듣고 좀 하지 않나 싶은데 예. 이제 뭐 더 이상 그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국민 여론도 그렇고 국민들 여론이 뭡니까? 하여튼 뭐 누가 잘못했는지 여러분들이 제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장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문제는 있지만은 그걸 해결하는 장은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었었거든요. 네. 이것을 본인들이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었고요. 장기에서 보면 이제는 장군을 놓은 거니까 이제는 여당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민주당도 남았는데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안 받을 이유가 없고요. 예. 네. 가족 3명 증인 양보한 이상 법대로 오늘 국회 청문회 의결을 하자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느낌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속 지금 제보가 많이 쏟아진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나 웅동항과 관련해서 무슨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는 거고요. 예. 지금 저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오늘 의결을 하게 되면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시간이 7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닷새 전에 송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 만약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여상규 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천상 지금 만약에 저 안을 그 민주당에 받는다면 주말인 7일, 7, 8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요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예. 저렇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 월화가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주말까지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뒤. 어떻든 그 뭐 증거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든 없든 저는
자유한국당은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저걸 받아야 됩니다. 예, 일단은 그렇다면 이제 법사위 다시 모일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저희들이 만나지 못해가지고 김도읍 간사하고 그렇죠, 송영 간사가 약간 신경전을 보는 모습 상황이었는데 금방 또 다시 만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그 검찰이 압수수색 있었잖아요. 예. 이제 압수수색이 있고 또 청문회가 이렇게 있는 그런 과정이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여권 뭐 잠룡 주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 외곽 지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 문희용 씨, 유시민 작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지금 긍정보다는 낮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격차가 좀 좁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론의 이제 좀 흐름이 조금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제 여권에서는 좀 본 것 같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대선 주자들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여론 반전시키려는 일환인데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한번 좀 여권도 좀 봤으면 좋겠는 게 문 대통령께서 8월 7일 날인가 뭐 90년생이 온다라는 그 책을 뭐 청와대 참모들한테 나눠주고 읽어보라고 했다는데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이거거든요. 특히 지금 2030 세대가 묻고 있는 것도 유법 탈법보다는 과연 정의로웠느냐 공정했느냐인데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지 자꾸 저렇게 뭐 유시민 대표 이사장, 이사장 뭐 다 헛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거에 대해서 2030 세대가 얼마나 그 말을 수긍을 할지 좀 진지하게 한번 봐야 되고요. 또 뭐 그 한국당의 뭐 패거리들이 아른거린다 이런 표현은 꼭 안 해도 이게 정치색이 개입되면은 특히 이번 그 딸 문제는 어떤 정치색을 떠나야 이게 되는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능 위주로 이게 입시제도가 흘러가면서 소수의 그 특권과 배경을 가진 자녀들이 그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를 문제점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지 자꾸 저렇게 무조건적인 투두는 좀 여권을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예. 학종 특히 이제 그거에 문제가 좀 많다는 게 지금 이번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어제 출국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자는 것도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좀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식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자 이런 주문인데 그런 것을 젖혀놓고 자꾸 무조건적인 옹호만 할 경우에는 뭐 같은 당 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박용진 의원이죠. 뭐 오버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런 내부의 쓴소리도 좀 귀에 좀 담았으면 합니다. 예. 여권이 일단 청와대하고 성공한 것은 저것이 이제 진영 대결로 몰고 가니까 반대 의견들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찬성 의견들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조사에 따르면 아까 나와 있는 조사를 분석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중에는 95%가 찬성한다고 나오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리시는 분은 97%가 반대하는 걸로 나오고 이렇게 진영 대결로 간 거는 성공했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 진영 지지를 하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동요가 발생하는 건 불가피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박영진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김영건 의원이라고 농촌 출신, 의성 출신 의원이고 조 후보자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가장 세게 학생운동을 한 농민운동가 출신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뭔가 덜 떨어진 아이들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특혜적으로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전두환 씨 딸에 비교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같은 때 학교를 보냈지만 저렇게 강남좌파들은 정말 스펙 만들어서 무시점으로 학교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만 해도 재수해가지고 정시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특혜를 누린 게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특혜를 누리고 그런 전역을 뚫은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명히 얘기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이 마치 그것이 제도 때문에 당연히 용인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임명을 강행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반발 여론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 기세를 타서 장외 집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 좀 제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않았고 그 저랑 약속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의 거리를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를 나오는 걸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마침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문회를 저렇게 이제 과감하게 결정을 했으니까 원내 활동에 주력하고 또 다른 후보자들 지금 청문회 오늘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거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더더군다나 올해는 지금 513조라는 슈퍼 예산을 설정하겠다는데 정기국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아 대한야당이라고 평가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또 학생들이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장외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저 문제에 대해서 정말 부조리함을 표현하고 운동을 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맡겨놓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좀 원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국회 내에. 처음에는 사실 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상황인지라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더 많이 모여지다 보니까 장외 집회가 계속 일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당 내에서는 오히려 지금 장외 집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건 지도부 몇 대 생각이지 아마 일반적인 한국당 내부에서도 아마 그게 좀 거부감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광주 1구 정권이란 발언도 이게 길어지고 잦다 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뭐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건데요. 광주 1구 정권을 언급하면서 그 서울시 구청장 분포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전혀 맞지가 않는 게 이게 선출직이거든 임명직이 아니라 예. 그러면 그 구청장을 선출해준 그 지역구 구민들을 좀 욕보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제 통계로 봐도 그렇지가 않은 게 이명박 정권 2년차 때 이게 1급 이상 청와대 정부부처 해가지고 1급 이상 장차관 다 한 조사한 게 있는데요. PK가 15.2%였습니다. 박근혜 때도 그 반환점 거의 그 같은 시기인데 15.6%였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5월 달 현재 20.3%니까 오히려 더 많이 PK 인사들을 등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잘못된 수치를 가지고 저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예. 오히려 부작용을 많이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9월 정기국회 오늘 개회를 하죠. 100일간의 대장정 일정인데 그래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지금 상황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슈퍼 예산 처리도 해야 되고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 있는 법안들도 있고 민생 법안도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돼야지요. 일단 그 정쟁보다도요. 일단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규제개혁 입법을 비롯해서 꼭 민생을 위해서 처리할 일들을 먼저 처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당이든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 지난 3년간의 경제 지표가 올 연말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꼼꼼하게 국민들한테 이 정부가 이렇게 실정을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게 내년 총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1월 27일경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당혹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에 여태까지 한 번도 선거법이 합의하지 않고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라도 그것과는 조금 그 계획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떻든 지금 경제적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모든 정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쟁적 형태가 아니라 정말 능력 있고 대안적 그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임 대표님 예상하십니까? 국정감사도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방금 뭐 그 국회 화면이 잡히던데 그 국회의사당 천정 애팅이 365개입니다. 그 뜻은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예.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 이번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그랬는가 비춰볼 때 그러지 못했죠. 국민 눈높이 한참 못 미쳤는데 이제라 정기국회는
특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거든요. 국회법이 정한 정기국회니까 예. 특히 이제 국정감사 같은 거 앞서서 이제 예산하고 뭐 그 선거법 말씀하셨으니까 국정감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정 전반에 걸쳐서 예. 국가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헛돈으로 쓰여진 건지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 따져서 이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심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국가를 책임진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역할을 마지막 국회에서 보여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내년 총선에서는 엄중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 좀 임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 어떤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셨듯이 합의해서 특히 선거법은 여야가 지난 5당이 지난해 12월 말에 이번 국회 내에 하기로 합의안까지 썼던 사안이고요. 어쨌든 한국당이 그대로 본인들의 이제 의도했던 하고 다르니까 지금 자꾸 그동안 발을 빼왔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본인들의 의사도 개진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자신들의 의사도 반영을 시켜서 선거법을 합의를 통해서 가져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뭐 연동형 비례대표도 들어있지만은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고 뭐 지금 19세로 선거하는 나라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뭐 2개인가 3개밖에 없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흐름에도 부응하는 게 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석패율 제도인데 석패율 제도가 지금 소선거구제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 다수표 한 표만 많이 얻어도 모든 걸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 잠깐만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문희상 국회의장 또 여야 비슷한 3당 원내대표가 정례 회동을 하기 위해서 의장실에 모였습니다. 지금 문 의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그동안 여야 3당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가족을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줄다리기를 해왔는데요. 네, 오신환 원내대표도 도착해서 조금 전에 국회의장과 악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기 직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뭐 큰 양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도 다소 표정은 좀 밝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오늘 회동, 정례 회동입니다만 워낙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또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아마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문 의장 이후에는 또 오늘 초울에도 예정이 됐죠. 여야 대표들과 만남도 예정이 돼 있고요. 3당 원내대표 회동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는? 지금 아직 이인영 원내대표가 안 나오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제안을 나온 거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다시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국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 제안을 안 받게 되면 이제 국회가 파행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야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여당이 파행시킨다는 거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당초에 오늘 오후에 여야 3당이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오전에 했던 긴급 기자회견 내용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의총에서 각 당이 어떤 방안을 도출해 낼지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의장으로서도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금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도 중요하고요. 중재 노력이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초월에도 그렇고 또 오늘 여야 지도부 원래 매주 하다가 좀 격주로 좀 돌렸거든요. 근데 이런 모임을 갖는 것도 그런 중재하는 자리를 갖기 위한 일련의 이제 노력들인데요. 이인영 원내대표 아마 지금 한국당에서 제안한 게 그렇게 무리한 제안은 제가 봐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증인 채택이 가장 현안이 돼 있었던 건데 증인 채택을 어쨌든 다 양보한 셈이 됐고 다만 이제 당초 여당 계산대로 하면 내일까지 오늘이죠 2일이니까 예.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 아마 속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다시 이제 이것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마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청와대하고도 좀 조율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예. 청문회를 여는 건
여를 위해서도 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는 공감대가 다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저도 민주당에서도 그 안을 받아서 할 걸로 보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단추가 풀려야 그 다음 단추를 꿰는 것처럼 이게 풀어져야 정기국회가 원만하게 의사일정도 합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바로 옆자리가 이인영 원내대표 자리인데 지금 저 자리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족, 특히 아내, 딸 그리고 어머니 증인 채택 양보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후에 그 후에 이제 뭐 민주당도 최고위 회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또 집중적으로 좀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가장 고민하고 있을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마 지금 청와대하고 뭔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보면은 그 10일 이내에 재요청을 송부할 수 있다, 요청을 할 수 있다로 나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반드시 10일을 지키는 게 아니어서 예.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일부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청문회하고 별개로 진행되는 게 소위 수사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인영 예. 원내대표 말씀하신 사이에 들어왔는데요. 방금 악수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늦었으니까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약간의 뭐 미세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저는 민주당이 반드시 받아야 되고 만약에 뭐 추석 앞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언론인들이 피곤하시겠지만 주말이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 하면 그동안 계속 놀았는데요. 추석 예. 민심에도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본인이지. 예. 예.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서 조금 전 간단히 포즈를 취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법대로 오늘 청문회 일정 의결하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합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추후에 법사위를 열어서 이런 부분을 좀 의결하는 절차까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임부 대변인, 어제까지 나경원 원내대표 가족들 경제공동체라고 하면서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3명, 그러니까 딸, 어머니, 아내는 증인을 양보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동생과 또 뭐 다른 그러니까 좀 먼 친인척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면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아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것만 해도 몇만 보도가 됐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핵심 사항만 추려가지고 해도 저는 충분히 그 의혹을 따져볼 수 있다 보는 거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갑자기 입장 선회를 한 걸로 좀 비춰지는데 아마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본인이 이제 아마 광주 일곱 발언이라는 일단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 그게 굉장히 좀 반발이 부메랑이 좀 돌아오니까 그걸 좀 덮기 위한 게 아니었나 싶은 추정도 좀 해보고요. 예. 이미 뭐 그 DJP 연합이라든지 또 부산 영남 출신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는 지역 색깔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다 봐도 무관한데 저런 다시 저 옛날 얘기를 끄집어낼 정도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상황 판단이 아니랬었고 또 그거에 따른 역시나 그 반작용이 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좀 갑자기 좀 저렇게 입장을 바꾸는데 좀 도움을 좀 주지 않았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점에 주목을 해요. 지금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검찰이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게 소위 사모펀드 관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만약에 위법사항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위법사항이라는 게 사모펀드인데 가족이 운영에 개입했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동시에 그 조국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자유한국당에 집중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가 왔다든지 오늘 언론에 보면은 그 지금 펀드를 운영했던 그 코링크 P라는 데에 주요 관계자 한 사람이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1,500억짜리 서울 시내 그 지하철 공공 그 와이파이 사업들을 수주하려고 그랬다 이런 증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 펀드의 위법성, 운영의 위법성들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조 후보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이 얼만큼 청문회가 준비가 됐는가 이게 굉장히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